안녕하십니까. 농촌노예 멘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 정시 농어촌 전형 파헤치기, 오늘은 세종대 편입니다. 자, 세종대는 전년 대비 모집 인원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총 75명인데 전년 대비 23명이 증가된 7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는 일단은 현재 올해까지 일단 수시 정시 분할 모집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원서 접수는 세종대는 1월 3일부터 1월 6일, 그리고 서류 제출은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세종대가 23년 전년도에 5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은 11명으로 가군 6명, 나군 5명, 그리고 자연은 41명으로 가군 16명, 나군 25명으로서 총 52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경쟁률을 좀 보시면 인문이 6.54대 1, 자연이 5.85대 1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일반 전형이 평균 6.79대 1인데 일반 전형에 비해서 농특 경쟁률이 좀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입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이제 합격자 사례를 좀 평균적으로 냈을 때 일단 인문이 78.5, 그리고 자연이 70.9입니다. 사실은 예상보다는 좀 약간은 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은 나인 자체를 좀 받쳐줄 때가 없다 보니까 세종대가 좀 예상 성적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뭐 올해는 어쨌든 좀 더 보면은 이제 신규 대학이 신설 대학이 좀 생겼기 때문에 평균 부분에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이제 경쟁률을 좀 보시면은 경쟁률도 앞서서 좀 서류 부분에 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필수 서류는 아시겠지만 이제 6년, 12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6년 같은 경우는 다시 보면 이제 농어촌 학교장 학인서, 그러니까 학교마다 쫙 다른데 보통 학인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생기부, 초본, 주민등 등본인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농어촌 학교장 학인서 한부가 있습니다. 이제 6년 기준,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초본. 그래서 본인, 부모님, 각 한 통. 그리고 이제 12년의 경우는 농어촌 학교장 학인서 한부,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초본, 이제 본인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모가 사망한 경우, 뭐 부모님이 애국인 경우, 이제 이 서류가 있다는 부분. 그래서 참고하시고 추가 서류가 있다는 부분.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계열 경쟁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가 변화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일단 4개 학과 학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경영, 그리고 호텔 관광 외식, 그리고 국제학부인데 올해 통합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경상 계열하고 인문사회 계열으로 인문과,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이 11명, 그리고 이제 경상 계열 9명, 그래서 총 20명입니다. 이게 전년보다 좀 증가가 됐죠. 그래서 전년 23학년 이제 경쟁률을 보면 그런지 참고하면 이제 국제학부가 6.50대 1, 그리고 호텔 관광이 5.5, 그리고 경영학부가 7.67,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7.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 같이 자, 올해 일단은 계열로, 2개 계열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학과별 비해서 성적은 오히려 이제 묶었기 때문에 좀 약간은 미세하게 좀 변화, 그래서 이제 약간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연 또한도 좀 보면은 일단 작년에 건설,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정보보안, 건축, 이렇게 학과별로 모집하는데, 이제 인문과 마찬가지로 5개 학과 단위로 좀 묶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AI 로봇 학과, 그다음에 IT 계열, 그다음에 공과 계열, 자연생명 계열, 지능형 드론 융합 전형. 그래서 계열 전국적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5개. 10몇 개 학과를 지금 5개 학과 계열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어찌됐든 지금 작년 비해서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AR 로봇이 이제 4명, 그리고
IT 계열, 전자정보통신, 반도체 시스템, 컴퓨터 공, 정보보호, 소프트웨어가 14명. 그리고 공과 계열이 건축공, 건축, 건설환경공학, 환경에너지공학 융합, 진구자원 시스템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그리고 우주항공공학, 나노신소공학, 양자원자력공학이 19명. 그리고 이제 자연생명 계열로 수학, 통계, 물리, 천문, 화학, 생명시스템학부 9명. 그리고 지능형 드론 융합이 3명.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전년 대비 어쨌든 계열로 뽑기 때문에 마찬가지 인원도 늘었고 계열로 뽑기 때문에 성적 부분은 올라갈 것보다는 약간 미세하게 오히려 하락 예상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학과별로 좀 전년도에 어쨌든 좀 경쟁률을 그래도 참고해서 보시면 건설환경공학이 이제 5.5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6.5대 1이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7대 1 그리고 양자원자력공학이 7.50대 1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6대 1 그리고 정보보호가 6대 1 그리고 지구자원 시스템이 5.50대 1 그리고 환경에너지공학융합이 7대 1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공학이 5.50대 1 그리고 우주항공공학이 뭐 6대 1 그리고 전자정보통신이 6.33대 1 그리고 지능기전공이 4.67대 1 그리고 이제 컴퓨터공학이 6대 1 그래서 거의 뭐 크게 학과별로 있어서의 경쟁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년 대비 낮은 학과가 지능형 전공이 4.67로 가장 낮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선호도 있는 학과로서의 경쟁률이 높은 비례해서 보면은 소프트웨어가 7대 그리고 외적으로 양자원자력공학이 7.5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률은 다시 한번 보면 크게 뭐 학과별로 차이가 없다는 부분. 그러면 뭐 올해는 어쨌든 이제 계열별로 학과 AR 로봇 IT 계열 공과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뭐 미세하게 어찌됐든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뭐 약간은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뭐 분명히 예상했을 때는 아마 IT 계열하고 공과 계열이 가장 뭐 경쟁률은 높을 거라고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뭐 지원 전략을 좀 생각을 그러니까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학과별 아니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단 인문. 자, 인문은 어쨌든 활용지표가 표준 100분위 변환 표준수를 활용하고 그다음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탁. 반영 비율을 보면은 이제 국어가 이제 30%, 이제 수학은 화통, 미적, 기화 중 한 과목으로서 30%, 그리고 이제 영어가 20%, 그리고 탐구, 사탐이나 과탐이 20%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하고 영어는 등급별 뭐 점수를 부여하는데 자, 다시 보면은 영어가 1등급이 200점, 그리고 2등급이 195점, 3등급이 190점, 그리고 4등급이 180점, 85점, 5등급이 110점. 그래서 1등급, 2등급에서 극과 차이는 5점, 그리고 이제 2등급, 3등급은 5점, 3등급, 4등급은 5점. 그런데 이제 4등급부터 극한 차이가 좀 이제 15점으로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세종대에 있어서 합격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3등급 이내에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영어는 3등급 선에서는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한국사는 3등급까지는 10점 만점 1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4등급부터 9.8, 그 다음에 9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씩 이제 가감입니다. 예. 인문이 어찌됐든 영역별 반영 비율이었고요. 다음으로 자연입니다. 자연계를 보면은 국어가 20%, 그리고 수학이 미적 또는 기하가 35%, 그다음에 영어가 20%, 그다음에 과탐이 25%입니다. 똑같이 영어하고 한국사의 등급별 점수는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학교자 사례. 예, 작년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으로서 국어가 언매가 표점이 120, 그리고 이제 백분위가 85, 예, 3등급. 그럼 수학이 화통이 108에 백분위가 이제 62, 그리고 이제 영어가 2등급, 한국사 3, 그리고 이제 사탐 생윤이 표점이 61에 84, 3등급, 그리고 3원이 62에 88. 딱 보면은 나름대로 뭐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뭐 이 정도면. 근데 수학만 좀 있고, 그다음에 영어도 나름대로 성적. 그래서 이 학생의 총 표점 합은 351점. 그리고
백분위 합은 233.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작년에 이제 지원 전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가군에 세종대, 호텔관광역, 그리고 이제 동국대, 그리고 숭실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숭실대를 가장 다군에 안정적으로 잡고 세종대를 약간 소신 지원 전략하고 이제 동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세종대 최초 합격으로 추합으로 이제 붙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학생의 모의 지원 리스트를 좀 참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딱 보면은 일단 모의 지원 기준에 했을 때 4위. 근데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환산 점수가 670점대가 또 거의 합격했습니다. 680점대면 실제적으로 뭐 지원을 안 할 거로 예상한 것도 한다 해도 당연히 이 점수대는 당연히 위쪽 라인에 추합을 예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학생이 최초 내지 추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모의 지원 리스트를 좀 참고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사례를 좀 보면은 이 학생이 있는데 국어가 화작이 표점이 114에 71%, 그리고 수학 기하가 127에 90%의 2등급, 그다음에 영어가 3등급, 한국사 1등급, 그리고 이제 과탐 화학이 원이 표점이 55, 백분위 68, 4등급, 그리고 생명이 57에 69에 4등급. 그래서 이 학생 보면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재학된 한 학생인데 실제적으로 과탐에 있어서가 좀 예상보다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재학생 같은 경우는 과탐을 거의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초에 좀 하고 여름방학 때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에 있어서의 수능 때 실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과탐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점수를 맞기가 쉽지 않다고 그죠. 그래서 실제 이 학생도 좀 아쉽지만은 좀 과탐이 생각보다는 과거에 9평이나 어느 정도 2, 3 정도 남았는데 실제 수능 때 그러다 보니까 실력 발휘가 좀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냉정히 보면은 과탐 과목은 사실은 그만큼 대충 공부해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 과목이다 이제 변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학생이 이제 성적 합은 표점 합이 353. 그리고 백분위가 이제 23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은 이제 이렇게 이제 수립했습니다. 가군에 이제 숭실대, 나군에 이제 세종대, 그 다음에 다군에 이제 아주대. 그래서 지원에 최종하면서 참고 사항이 이제 모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은 4위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라인, 위 라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합격자의 평균적으로 보면은 680점대. 그래서 최종적인 거에 있어서 1, 2 정도는 뭐 충분히 타 대학으로 취업이 가능할 거고 680점대 내외에서 합격적으로 분명히 모의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외상에도 안정적으로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올라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사례까지 봤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종대 안정을 하고 이제 숭실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좀 예비원을 받았지만 떨어지고 이제 아주대는 최종적으로 추합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사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 올해도 이제 지원 전략을 딸 때 당연히 이제 입결 사례 보면 참고하시고 실제로 이제 점수 때 입결 평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서 말씀 다시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모의 지원에서 어느 정도 이치했냐, 이 학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이 학생들이 충분히 다른 대학으로 취업을 나갈 수 있는 등등을 나름대로 좀 판다. 또한 이제 조언을 받아가지고 최종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입결 사례까지 맞춰서 세종대 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